오늘의 리뷰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라크스 클라인. 으아니 라크스라니. 2021년 8월 21일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앵거로 3,200엔입니다. 3,200엔. 건담 시드의 메인 히로인입니다. 라크스 클라인이 프라모델이 나왔다. 그렇다. 이번엔 과연 이번엔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박스 까자마자 좀 놀랐습니다. 열면 짠! 치마 보이나요? 예, 라크스 치마 자체가 되게 이 펑퍼짐한 그런 형태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런가 박스도 나눠 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치마를 파츠 두 개를 겹쳐서 좀 입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얼굴은 이렇게 탐포 인쇄가 되어 있다. 드디어 스티커에서 벗어났어요. 드디어. 대신에 이런 탐포 인쇄 자체는 아마 중국 공장에서 할 거예요. 요 런너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어요. 나머지 런너는 메이드 인 재팬이 맞거든요. 네, 나머지 런너는 메이드 인 재팬. 방금 봤었던 요 펑퍼짐한 것도 메이드 인 재팬 다 써 있는데 요 탐포 인쇄만 중국 공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조그마한 하로 들어있고 좀 알록달록하지만 아마 정크가 좀 남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매뉴얼은 박스 풀 버전일 테고, 요 일러만 놓고 봤을 땐 되게 이쁜데, 아마 시드 팬, 라크스 팬분들이라면 아마 매뉴얼도 소장할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러면은 맞다. 그리고 표정, 얼굴 파츠 두 개가 들어있고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조부터 입모양이랑 눈썹까지 전부 다 데칼이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붙여보기는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완성해왔습니다. 일단은 부품은 좀 적은 편이어서 조립은 간편했으나 그 뒤가 좀 하는 좀 이제 힘듦이 있었다. 예, 아무래도 얼굴에 습식 데칼, 눈이랑 눈썹을 붙여줘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구성으로는 라크스 클라인 본체와 베이스, 그래도 나름 또 금색으로 사출을 해준 런너리스 스탠드, 그리고 하로, 귀, 연, 하로, 다드나로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편손, 하로 들 때 쓰는 손, 그리고 표정이 총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하로겠죠. 이 하로 자체는 굉장히 귀엽게 나온 편이더라고요. 귀 연 거랑 닫은 거 둘 다 귀여웠고요. 특징이라면 눈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해서 앞뒤 조립을 하는데 뒤쪽 파츠에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죠? 네, 눈을 도색하면은 원하는 색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잘 보면 여기 3mm 조인트스러운 애들이 들어있는데 딱히 활용 방법은 못 찾겠어요. 그렇다고 뒤쪽이나 아래쪽에 3mm 조인트가 있지도 않아요. 귀 다드나로 같은 경우도 얘는 아예 조인트 자체가 없어요. 이 틈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네, 요거는 왜 그랬을까? 이건 진짜 도통 모르겠고요. 아무튼 하로들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정, 웃는 얼굴과 뾰루통한 표정,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형태고 기본은 따로 있고요. 습식 데칼을 보면은 데칼을 이용해서 왼쪽을 보거나 오른쪽을 보거나 정면을 보거나, 일단 저는 다 정면으로 부착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데칼의 여분들도 여러 장 들어있다 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재시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라크스 본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크스 본체. 일단은 애니메이션의 첫 등장했을 때 모습, 그 복장이에요. 예, 건담 시드에 등장한 초기 복장 해서 어떻게 함장 시절의 복장과는 또 다르죠. 요게 이제 초기 복장이다 보니까 좀 앳된 모습도 좀 있고 귀여운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치마입니다. 치마. 이 치마 자체가 굉장히 좀 펑퍼짐한 느낌이다 보니까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파츠 두 개를 겹쳤어요. 잘 보면은 요렇게 안쪽 파츠가 있고요, 바깥쪽 파츠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겹쳐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조립이었어요. 덕분에 좀 무게감이 좀 있어서 지금 보면은 발목만 잘 버틴다면은, 나중 가서 발목이 낙지가 되지만 않는다면은 베이스가 없어도 일단 하중이 딱 하체에 몰려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서더라고요. 자, 그럼 얼굴부터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할까요? 기본 얼굴이 요겁니다. 약간의 미소를 띤 라크스 특유의 표정인데
이게 일단은 전체적인 조형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 머리카락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동안에 제가 다양한 인간형 프라드를 만들었는데 라크스 같은 경우는 이 머리카락의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게 보이더라고요. 이 머리카락 자체가 일단 옆머리 자체가 표정 파츠랑 연결되어 있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머리 옆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뒷머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분할이 되어 있어요. 잘 보면은 바깥쪽 파츠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 안쪽의 파츠가 또 움직이는 형태, 총 4개의 파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교차해서 맞춰주면 뭔가 지금 빈 공간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 빈 공간들이 막 보이는데 이거를 교차로 파츠끼리 겹쳐주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교차로 이렇게 겹쳐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훨씬 펼쳤을 때보다 훨씬 잘 모여있고 풍성한 느낌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조형 만들려고 이제 부단히 노력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다가 피규어라이즈 최초로 얼굴, 기본 얼굴 뿐이지만 탐포 인쇄! 아, 드디어 박수! 그치만 약간 2% 부족한 탐포 인쇄였다. 이렇게 보면은 언뜻 라크스다 같은 느낌인데 이제 왼쪽 얼굴로 갈수록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기 시작합니다. 유독 약간 작붕을 표현하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왼쪽 눈동자랑 눈썹이 좀 바깥쪽으로 밀려 있어요, 지금.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여서 모를 수 있는데 이 코를 중심으로 잘 보면은 왼쪽 눈동자, 화면상에는 오른쪽 눈동자죠. 네, 왼쪽 눈동자가 멀어요, 코에서. 오른쪽보다 멀어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일단 앞머리 좀 탈착을 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왼쪽 눈동자만 안쪽으로 좀 그림자진 게 보이나요? 원래 저 그림자의 경계선 부분이 눈동자 끝이 와 있어야 돼요. 끝이 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이제 밀렸다라는 거죠. 되게 미묘한 차이여서 그냥 흙이 보면은 모를 수 있는데 저는 자세히 딱 보자마자 이렇게 왼쪽 얼굴 보자마자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뭔가 어색하지? 막 이런 생각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게 탐포 인쇄가 밀렸다. 그나마 머리카락 다 끼우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좀 이제 가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기도 하고, 오른쪽 얼굴로 갔을 때는 저 미간이 먼 게 눈동자가 코에서 멀어져 있는 게 딱히 신경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얼굴은 좀 괜찮은 거죠. 덕분에 기본 표정 말고 나머지 표정은 제가 직접 데칼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 간격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자연스러운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은 또 제가 이제 열심히, 이게 아무래도 곡선이 많아가지고 붙이는데 좀 애먹긴 했는데 그래도 붙이고 나니까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데칼에 자세히 보면 홍조도 있어요. 진짜 희미하긴 한데 홍조도 있어서 지금 이 웃는 얼굴은 홍조까지 해줬습니다. 묘하게 발그레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덜 창백해 보인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데칼 붙이실 때는 곡면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잘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웃는 표정의 입 부분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분할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뾰루퉁한 표정,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예. 그리고 이 표정의 특징이라면 입이 데칼이란 겁니다. 입 부분. 이것도 데칼에 아주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것도 데칼이기 때문에 얘 뾰루퉁한 얼굴은 다 붙여줘야 돼요. 눈썹, 눈동자, 입까지 전부. 그나저나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 뾰루퉁한 표정이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의외의 면이 있다. 이런 건 좋았어요. 다음은 몸통인데 몸통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노란 색깔 라인은 다 스티커라는 거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쪽에 붙는 요 중간에 있는 노란색 있죠? 요거는 움직일수록 좀 쓸리더라고요. 아래쪽에 좀 마찰되는 부분도 있고 위쪽에도 움직이다 보면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좀 잘 특히나 아래쪽이 좀 쓸리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어깨나 이런 부분에 관절 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볼관절뿐만 아니라 안쪽에 또 이제 관절을 심어 놓아서 이 볼관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쪽에 씌워 놓은 파츠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안쪽에도 볼관절스러운 게 들어있다.
그리고 어깨를 옆으로 드는 부분도 축관절을 끼워 넣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링처럼 되어 있는 파츠에다가 그냥 이 외형 파츠를 통짜로 그냥 끼운 형태입니다. 약간 갈고리처럼 걸어 놓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팔꿈치는 예전부터 느낀 거지만 이제 볼관절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래쪽은 이제 C형 파츠로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치만 손목이 어색한 거는 여전하더라고요. 손목은 유독 좀 느껴지는 게 그랬고요. 그리고 하체 쪽으로 가볼까요? 하체는 뭐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막고 있어서 가동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데 발목을 좀 봅시다. 발목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색함이 많이 묻어나는 관절이었고요. 발목을 안쪽으로 꺾을 때마다 바깥쪽에 뼈 튀어나온 것처럼 뾰족하게 이건 좀 너무 좀 어색하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어야만 그나마 밖에서 봤을 때 봐줄 만한 그런 형태니까 이게 좀 많이 좀 불편했다. 보는데 좀 그랬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발목을 이렇게 꺾으면 여기 사이가 조금씩 벌어져요. 파츠 사이가 마치 그 우리가 신발 끈 제대로 안 묶어가지고 막 발꿈치 막 들썩들썩 하듯이 벌어져요. 은근히 벌어져요. 이거 요런 식으로. 요게 많이 어색했다. 아무튼 발 쪽은 좀 많이 어색했다. 그리고 프라모델만의 오리지널 기믹을 한번 사용해봐야죠. 미니 스커트 교체. 이게 그냥 파츠 빼기만 하면 됩니다. 허리를 분리를 해서요. 스커트를 분리해내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요 롱 스커트 부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그냥 파츠만 분해하면 돼요. 그리고 미니 스커트가 완성이 되고 이대로 조립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라모델에서만 볼 수 있는, 애니에선 볼 수 없었던 미니 스커트 버전의 라크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하체 하중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베이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요. 뭐 사실 치마 얘 끼웠을 때도 베이스 쓰는 게 안정적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촬영하면서 베이스를 안 썼었느냐, 뒤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머리카락을 갈라야 베이스를 끼울 수가 있어요. 이게 저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일부러 리뷰하면서 방금까지도 쭉 베이스를 안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면 좀 편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치마 속을 볼 수가 있는데 슬쩍 보면 분홍색이고요. 자세히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포즈들도 한번 취해봐야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라크스 클라인이라는 캐릭터를 잘 표현하는 포즈는 아이캐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 포즈가 계속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결국은 아이캐치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유독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프라모델이 생각보다 라크스의 그 조형을 잘 표현했다라고 느낀 게 이거를 좀 이제 포즈를 잡고 줌 해보면은 딱 느낄 수가 있어요. 라크스가 확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음은 손 위에 이렇게 하로를 올려놓은 포즈를 취해봤는데요. 이 하로를 손에 드는 이 손 디테일이 정말 좋아요. 이게 자세히 보면요, 약간 둥글게 무언가를 쥐었을 때 뭐 약지랑 새끼손가락에 붙는 그런 디테일이라든가 손가락의 굴곡이라든가, 그리고 요거는 하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목이 좀 꺾여 있는 손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꼭 이렇게 하로로 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런 식으로 팔을 벌려보면은 요건 나름대로의 노래하는 포즈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라크스 클라인 하면 그래도 대표곡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밤에. 아주 잘 어울리는 프라가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건담 시드라는 작품의 정체성을 한 프라에 담아봤습니다. 굉장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등에 3mm 조인트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확장을 할 수 있다. 요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잘만 하면은 스트라이커도 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스트라이커는 너무 커가지고 머리카락이 걸리겠구나. 아쉽다. 머리카락을 단발로 바꾸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라크스 클라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건담 시리즈의 굉장히 주력 캐릭터 중 하나다 보니까 이 프라로 나온다, 또는 입체화가 됐다, 거기다가 내가 직접 이렇게 막 가동도 가능한 막 그런 걸로 나온다, 스태츄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로 좀 다양한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 근래 들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인물 피규어, 인물 프라 모델이 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탐포 인쇄도 해줬지, 관절부도 최대한 좀 그래도 조립을 간편하게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지, 막 이런 게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탐포 인쇄된 눈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근데 저 눈 부분은 케바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분은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저랑 이제 비슷하게 왼쪽 눈이 밀렸다라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이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조라든가 조형 자체가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가볼게요. 재롱 계세요. 안녕. 빠부시.